플라즈마를 연구 개발하며 안정성과 친환경성을 갖춘 차세대 에너지 개척에 앞장서는 기업이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 창조되었을 때 그때로 한번 지구를 돌려보자. 그때 이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수했던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린이라는 단어하고 사이언스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플라즈마 발전소로 대한민국 신재생 에너지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고 있는 그린 사이언스의 이봉주 대표를 만나봅니다.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그린 사이언스. 그린 사이언스는 각종 생활 폐기물과 폐목재 등 저급 화석 연료를 가스화해 친환경적인 미래 에너지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는 석유와 석탄 등 화석 연료를 이용한 에너지로 현대 문명 생활을 영위하고 있죠. 그런데 화석 연료는 자원 고갈과 다양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청정 에너지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찾아온 기업이 폐쓰레기와 폐비닐을 재활용해서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럼 그린 사이언스의 이봉조 대표를 만나 그의 성공 노하우를 들어보겠습니다. 플라즈마 응용기술 산업화라는 원대한 꿈을 안고 이봉주 대표가 설립한 그린 사이언스. 이런 플라즈마 기술을 응용 활용하여 2013년에는 태백시에 1메가와트급 데모 플랜트 완공을 시연했고 현재 3메가와트급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하는 플라즈마 발전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린 사이언스를 이끌고 있는 이봉주 대표입니다. 플라즈마를 미래 에너지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대형 마이크로웨이브 수증기 플라즈마 토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린 사이언스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린 사이언스는 제가 국가핵융합연구소라는 정부 출연 연구소에 재직할 때 2011년 3월에 연구원 창업 기업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일단 회사명이 그린과 사이언스에 뭔가 결합된 단어인 것 같아요. 네. 특별히 그렇게 이름을 붙이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린이라는 단어는 이제 상당히 친환경, 녹색 혁명 이런 의미로 다 이제 넣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창조되었을 때 그때로 한번 지구를 돌려보자. 그때 이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수했던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린이라는 단어하고 사이언스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회사 명만 들어도 굉장히 앞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기업인 것 같은데 네, 아까 대표님께서 플라즈마라는 이제 단어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플라즈마는 플라즈마 전구라든지 굉장히 좀 생소하고 거리감이 느껴져요. 네네네. 네, 플라즈마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플라즈마는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물질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는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는 학문적으로도 저희들이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기체 다음의 물질 상태라 그래서 제4의 물질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태양과 번개 등 우주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제4의 물질 상태인 플라즈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공정의 70% 이상에서 사용될 만큼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플라즈마를 상용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플라즈마 토치라고 해요. 와, 대표님 이것이 지금 이제 데모로 하고 있는 곳이죠? 그러죠. 이게 상업용 발전소 건설하기 전에 저희들도 플라즈마 기술을 확인하고 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파이로 플랜트라고 저희들이 건설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파이로 플랜트는 최대 한 1메가와트까지 저희들이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메가와트면 어느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500가구. 2,500가구.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은 저희 나라보다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뿐이 안 쓰니까 한 10,000가구도 쓸 수 있습니다. 10,000가구면 거의 뭐 도시의 정도는 그렇죠. 네, 소도시 정도는 네. 충분히. 여기 태백시가 한 12,000가구 그게 뿐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태백시 같은 경우는 한 3메가, 한 4메가면 가구에서 쓰는 전기는 다 만족을 시킬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린 사이언스가 태백시를 잡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전기를 만약에 저희가 송전을 안 하고 태백시에서만 쓸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죠. 저희 이 발전소는 이제 발전소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다 모아놓은 시설인데 특히 이제 저희 핵심 기술인 플라즈마 토치는 저기 위쪽에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네. 네. 궁금하네요. 네. 올라가시죠. 그럼 그린 사이언스의 핵심 기술 플라즈마 토치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죠? 이게 바로 플라즈마 토치인데요. 한눈에 봐도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이들의 모든 기술이 집약된 한마디로 고효율 복합 발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여기다 모아놓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핵심 기술을 플라즈마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해 저급탄이나 폐기물 등을 가스화하고 또 이때 생성된 합성가스로 가스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꽤 복잡해 보이는데요. 예. 실험실 같죠. 근데 물론 이제 상업용 발전 시설은 이거보다 훨씬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이제 저희들은 이 토치를 통해서 실험 데이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실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이제 다양한 부품들, 또 특정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 플라즈마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나요? 이제 플라즈마 토치는 집에서 사용하시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있잖아요. 그 이제 오븐의 마이크로 팔을 이용을 해서 아까 제4의 물질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저희들이 플라즈마를 수증기나 이제 공기, 산소 이런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그 플라즈마 속으로다가 저희들이 가스화하려고 하는 연료를 주입하게 돼요. 또한 이들은 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장치인 새로운 신기술 개발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 개발이 그들의 경쟁력이겠죠. 이쪽은 우리가 그냥 이 높이만큼 쌓는 거잖아. 네, 그렇습니다. 산 쌓듯이 이렇게 쌓는 거. 이것이 바로 신기술이 적용된 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기기인데요. 2021년에 속초에 설치해 수소차의 수소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그 도시가스 아시죠? 네.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이 시설이 똑같이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해서 도시가스를 플라즈마 토치 속으로 넣으면 수소가 분리돼서 나옵니다. 플라즈마가
정말 산업적 이용 가치가 높은 플라즈마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LNG로 수소를 많이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수소보다 10배가 나와요. 그럼 또 환경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저희 거는 그게 안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린 사이언스만의 특허? 예.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얼마 있지 않으면 완공되는 발전소 준공 시기를 놓고 얘기 중이었습니다. 전체 루트하고를 다 한번 타고요.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인데 주로 이제 바이어들을 상대로 해서 네네. 그다음에 어쩌면 이제 이때 VIP가 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을 좀 정확한 시간을 좀 셋업하길 원할 거라고요. 목표는 지금 8일인데 1월 8일? 1월 8일 목표인데 그 기주가 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토치 부분도 30일 날 대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웨이브 시스템에 붙여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 3월 마지막 주 그때는 저희들이 준공이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그게 지금까지는 최종 아니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최종 저희 목표입니다. 15일 아까 얘기했듯이 1월 15일 날 제대로 되면 여기까지 한다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한 이제 그 합성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그린 사이언스가 이제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아직까지 이제 상용화가 성공한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저희 회사도 그렇고 이제 그린 사이언스의 기술을 이제 신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업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 사이언스하고는 이제 뭐 좋은 동반자 관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자원이나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폐자원들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정말 큰일입니다.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환경오염인데 그 환경오염에 뭐 눈에 보이는 환경오염은 사실 폐기물,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생활 쓰레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 쓰레기를 이용해서 모든 개발도상국들은 전기가 부족하니까 그 전기를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청정 원료인 수소를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사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플라즈마 발전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기대감 속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발전소는 막바지 공사로 무척 분주하더라고요. 와, 대표님 생각보다 부지가 굉장히 크네요. 예. 저도 만들고 보니까 너무 커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뭐 공정률 이렇게 따지면 90% 이상은 됐고요. 이제 1월부터는 지금도 부품 테스트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이제 곧 완공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은 건설보다는 실제로 운영하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제 사용되기 전에 완벽함을 좀 갖추는 작업이네요. 아직 이곳 저곳에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지만 발전 시설은 설치가 거의 끝난 상태라고 해요. 때문에 전력 생산에는 문제가 전혀 없답니다. 와, 대표님 지금 보는 곳이 3메가와트나 이제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플라즈마네요. 그러죠. 3메가와트. 아까 보신 거는 1메가와트급인데 네. 이거는 이제 3메가와트를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플라즈마 원리가 우리가 생각보다 흔히 알고 있는 것과 접목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플라즈마는 어떤 원리로 전기를 생산하나요? 이제 이 플라즈마 자체는 전기를 사용을 해서 플라즈마를 만들게 되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제 플라즈마
토치라는 게 사실 토치라는 게 불꽃이잖아요. 네, 스파크. 네, 그 불꽃 속으로다가 저희들이 이제 나무 껍질을 넣게 됩니다. 아, 나무 껍질이요? 나무 껍질을. 그럼 이제 나무 껍질을 태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산화탄소하고 수소를 뽑아내요.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 발전소는 분산 전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발전소이기 때문에 미래에 굉장히 가치가 높은 그런 이제 발전소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얼마나 이게 효율성이 좋냐면 사실 뭐 쓰레기나 그리고 가축 분유 등 저급탄을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것도 아주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 쓰지 못하는 것들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이 플라즈마 발전소는 가스와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말씀하신 저급 연료, 그러니까 뭐 저급탄, 생활 쓰레기, 온갖 폐기물, 하수 슬러지 이런 것들도 다 가스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폐기물들을 가스화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독가스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그렇죠. 환경 오염이 또 문제가 그죠.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런 독가스도 안 나온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아니 그러면 정말 만병통치약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지금까지 개발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를 도와줘도 뭐 다들 좋아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백 씨와 그린사이언스가 손잡고 야심차게 만든 발전소에서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니 정말 꿈만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은 시에서 나온 폐목재만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곧 머지않아 다양한 저급 원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날이 오겠죠? 다음으로 달려간 곳은 대전의 한 연구소입니다. 이곳에서는 플라즈마 토치를 활용해 2차 전지의 원재료 생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토치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하여튼 문제가 없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쪽에 있는 히터들이 이제 하는데 다음에 우리 크게 만들 때는 이런 게 5개가 이렇게 뒤에 쭉 붙잖아. 네. 이제 사이즈가 커져야 되고 앞으로는 이게 안 붙고. 이봉주 대표가 꼼꼼하게 실험 장비를 확인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곧 실험용 장비에서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 과정의 테스트를 통해 좋은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mm면 충분할 것 같아요. 20mm. 아까 저쪽을 테스터를 치면 우리가 저기도 사실 세라믹 저렇게 큰 튜브는 없겠죠? 모르겠어요. 이건 찾아봐야 돼. 저건 너무 있다 그래도 너무 비쌀 것 같아요. 80cm면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얘기한 것처럼 세라믹 튜브를 갖다 딱 꽂으면 좋겠더라고. 지금까지는 저희는 실험만 했는데 이제 양산 장비를 위한 도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 도면을 만들어줘야지만 저희가 이제 제조하는 데서 라이트 같은 데서 제작을 해오는 거거든요. 저거가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스텝이죠, 사실. 2차 전지 파우더 협력업체가 대전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한 생산 공장 건설 때문인데요. 그간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일정을 서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3월까지는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빠르면 내년 저희는 천안발전소 준공할 때 거의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폐기물만 이렇게 소각하는 건데
거기서 수소도 나오게 지금 해놨는데 2메가와트가 이렇게 못 받으니까 1메가와트가 나는데 3메가와트를 다 이 수소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는 있죠. 예,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신사업 분야를 그동안 이제 2차 전지를 해왔기 때문에 관련돼서 신사업 부분인 이제 에너지, 그다음에 배터리, 환경, 거기에 이제 수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어떤 그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지금 이노파우더에 그 이봉주 박사님께서 그 기술을 갖고 계시고 그동안 쭉 발전시켜 왔는데 저희가 그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두 기술이 합해지면은 굉장히 좋은 아주 좋은 설비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특히 환경,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꾸준히 협업을 해왔고요. 오늘도 미팅을 하면서 많은 아이템들이 거기에 도출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관계자분들이 실험 장비를 직접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만큼 자신 있게 실험 장비를 선보이며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지금 잘 되는 상태에서 다른 거 실험하려고 좀 많이 올려서 조금 올라갈까 봐 걱정이 되는데. 안 내려갔어요. 아직 안 내려갔어요. 그럼 대표님께서 생각하신 앞으로 향후 그린사이언스의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제 1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에너지 관련한 플라즈마 기술 개발, 또 사업화, 이게 이제 첫 번째 목표고요. 또 하나는 요새 그 금속 분말인데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금속을 뭉태기로 다 이게 사용을 했는데 요새는 뭐 3D 프린팅, 프린터니 뭐 이런 것들은 다 분말 형태로 다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금속 분말이 굉장히 비쌉니다. 뭐 킬로그램에 500불 막 이래요. 정말요? 굉장히 비싸요. 근데 기존에 있는 방법으로 이제 그런 분말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비쌀 수뿐이 없는데 플라즈마로 만들게 되면 원료 자체를 굉장히 싼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공정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싸고 좋은 고가의 금속 분말 만드는 작업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한 그린 뉴딜 정책의 메인이 사실 수소 관련한 사업들인데 저희들은 이제 그 수소를 만들 때 아주 청정하게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뭐 특히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에서도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해서 산업화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연 한 10년 정도 사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연구도 하시고 쭉 이어오셨잖아요. 네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기업가 정신 또 철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그린 사이언스를 시작할 때 제가 생각했던 목표는 많이 벌어서 남주자라는 게 제 목표였어요. 쉽지 않은데요? 예. 주는 행위가 이제 돕는 행위가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요, 저를. 그래서 그게 이제 만족을 시켜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벌어서 그런 데다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설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말하는 게 우리는 많이 벌어서 많이 주려고 하니까. 네. 직원들 좀 싫어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직원들 주기 전에 직원들한테 제일 많이 혜택이 돌아갈 테니까 직원들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환경오염이 없는 그린 에너지를 생산하며 전 세계를 대표하는 녹색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린 사이언스를 기대해 봅니다.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신재생 에너지 산업. 그린 사이언스의 독창적인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기술력으로
미래 인류를 책임지는 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 되길 한국경제TV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린사이언스 파이팅!